웹소설 작가가 말도 잘한 필명 단용 쓰고 있는 김단용이야. 필명 아케레스 쓰고 있는 안주형이야. 필명 방울뱀 쓰고 있는 정미래야. 필명 강창사 쓰고 있는 심주훈이야. 지금부터 나를 비롯한 현직 웹소설 작가들이 함께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 와! 드디어 시작이다. 자, NG가 많았죠? 아 너무 많았어. 자, 처음 오프닝 멘트에서 한 5번 전 것 같은데 달룡 작가님이 콧방귀를 100만 번 정도 끼셨어요.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캐릭터의 서사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되게 중요한 주제가 나왔어요. 서사를 부여하는 방법.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먼저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주인공과의 관계? 아니 두 등장인물 간의 관계. 약간 서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야기를 어떻게 부여하고 이거를 이제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느냐인 건데, 일단 저는 뭐 태어나서부터는 아니더라도 어떤 관계가 될지 그거를 그냥 한 문장이라든지 단어로 정의될 수 있게, 약간 이런 데에서 약간 클리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혐오 관계 뭐 이런 것도 그게 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먼저 관계를 부여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왜 얘가 왜 얘를 싫어하게 됐을까?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얘는 얘를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척한다. 뭐 그거에 대한 이유가 캐릭터성으로 따지면 얘는 친데레라서일 수도 있고, 이제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척이 하는 이유는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상황에 놓여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관계를 먼저 단어 같은 걸로 부여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뒷이야기는 따라오고, 그 뒷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이고 재밌을 만한 부분을 편집을 해서 그 작품 속에 녹여내면 그게 약간 서사를 부여하는 장면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럼 아케레스 작가님은 캐릭터를 일단 집어넣고 서사를 떠올리세요? 아니면 서사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만들어 놓은 캐릭터를 안에 넣으시는 편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진짜 막 작품에서 시작할 때 약간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인공이랑 주인공의 대적자랑 조연이랑 몇몇 중요한 인물들은 처음부터 설정을 짜고 가고, 그리고 이제 손 가는 대로 먼저 글을 쓰면은 이제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에피소드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보통 재밌는 에피소드에는 등장인물이 매력적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 등장인물을 계속 끌고 갈 건데, 얘를 주인공과 어떤 관계로 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얘는 등장해서 어떻게 됐고, 맨 처음에는 완전 소모적인 캐릭터로 이제 계산을 하지 않고 만든 다음에 이 캐릭터가 잘 뽑히면 그 다음부터 가져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정석적이네요. 되게 동물적인데. 아니요, 보통 그게 정석이잖아요. 그쵸. 약간 저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주인물 뽑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맞추는 게 보통 일반적인 느낌이긴 하죠. 경험에 따르면 처음에 설정한 애들은 별로 매력 없고 재미없게 느껴지고, 이제 그걸 쓰면서 얘 좋은데요, 얘 재밌는데요 하는 애들이 약간 더 매력 있는 애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좀 버릇 중에 하나가 그 작품 초반에 일어났던 사건을 중반쯤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캐릭터의 과거 전사 같은 것들을 풀 때 되게 웅장한 느낌으로 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느낌을 작 초반에 나왔던 사건을 작 초중반이나 작 중반쯤, 그러니까 아주 별로 많이 시간이 안 흘렀을 때도 그렇게 보여준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작품 안에 있었던 일들이 캐릭터들한테는 좀 역사나 좀 이제 전설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사를 부여할 때는 늘 얘들한테 시련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캐릭터의 성격 자체는 이미 만들어 있고, 근데 그러면은 이런 애는 뭐 굉장히 착한 애가 있다고 하면은 계속 얘한테 선택지를 던져주면서 얘를 그 시련에 놓이게 만들고 얘가 계속 그런 악한 것들 사이에서 흔들리게 만들고 하면서, 물론 그래도 걔는 결국 착한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걔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지켜낸 캐릭터다, 이런 식으로 저는 서사를 만들 때는 늘 시련을 던지는 것 같아요. 시련 위주로. 네. 지금도 네가 지금도 버틸 수 있겠어? 네. 여기서 버텨내면은 그 입체이고 서사가 있는 캐릭터가 되는 거고, 못 버티면은 단역이나 조연으로 거기서 끝나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 사건으로 서사를 만들어주는 느낌이구나. 사건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겠네. 네, 그래서 늘 사건부터 짜고 사건을 짜면서 거기에 캐릭터를 맞춰가는 형식이구나. 좀 상호 보완적으로 어차피 그 캐릭터한테 제일 싫은 사건이 될 테니까.
근데 맞아,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처음부터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라고 다 내가 이걸 만들어버리고 들어가면은 처음에 약간 그걸 자꾸 무의식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 이 캐릭터의 매력을 먼저 보여주고 뭔가 스토리를 보여주던가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얘는 진짜 멋있는 애야, 얘는 이렇게 대단한 애야, 이걸 먼저 보여주면은 오히려 매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 사건으로 소설 만드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단영 평론가님의 이 방법 좋아. 평점 몇 점 정도 됩니까? 4.5점. 4.5점. 좀 높게 얘기했어요. 단명 작가님은 어떻게 서사를 만드시나요? 5점짜리 나갑니다. 소설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저도 사실 근데 비슷한데 저 그 인물에 맞는 사건 하나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인물을 대표할 만한 사건, 이 인물에 대해서 쓰고 싶은 사건 하나를 만들면 그 사건의 개연성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의 스승이다, 얘가. 그러면 얘가 스승이고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얘가 어떻게 만나서 무슨 무공을 배웠는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얘는 이 무공으로 그 전에 뭘 했고 그래서 왜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순차적으로 채워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의 서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방금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어떤 무공을 배웠고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러니까 이 캐릭터한테 서사를 만들어주려고 하면은 그 서사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 그것들이 있어야 이게 완성이 되고 같이 굴러가지. 그냥 백그라운드 스토리만 푸는 느낌이 돼버리면은 그냥 그래서 어쩌라고로 끝나기 쉽다고 될 때가 많아서. 백그라운드를 그냥 풀어내는 느낌이 안 되면서 이제 이 등장인물의 과거라든지 정보를 푸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설명 쪼가 되버려서 지루해져서 루즈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굉장히 경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정보도 안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얘가 뭐 하는 애인지 모를 때 더 많아요. 독자들이. 그러니까 최대한 현재 사건, 그것들이 언제나 현재 사건에 영향을 미쳐야죠. 그래서 그렇지. 저는 이제 항상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 주인공이 뭐 하는 애인지 잘 몰라요, 독자들이. 그 본인 아시죠? 네, 아니 저는 이제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 설명이 될까봐, 그러니까 될까봐 자꾸 저도 모르게 경계를 해서 약간 자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 있긴 해요. 이제 과거를 드러내고 주인공의 현재 상태, 주인공의 목적성 이런 걸 투명하게 드러내는 거를 좀 연습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약간 주인공의 목적과 이런 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의 개연성이 돼서 독자들이 나중에 주인공이 다른 선택을 할 때 얘 이런 캐릭터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봐 이거를 약간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글을 약간 쉽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나쁜 버릇 같은 건데 이제 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걸 좀 경계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거 고치는 이제 작업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포인트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뭔가 안 감추는 게 오히려 안 지루해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처음에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게 안 좋은 선택이라는 걸 최근에 약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조금씩 지금 보여줬을 때 딱 재밌는 부분까지만 보여주는 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하면서 개연성 다 챙기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어떻게 될지 다 이해시키는데 다 보여주진 않아요. 얘가 이 인물이 아직 기대되는 인물이도록 만들어 놓는 게 어렵더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너무 많이 보여줘서 고생을 하면서 다음 작품 쓸 때는 덜 보여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덜 보여주는 것도 약간 지나가죠. 이거. 기대감이 안 생기고 너무 덜 보여주면 독자가 주인공에 몰입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 보여줘도. 뭘 좀 알아야지 몰입을 하는데, 근데 너무 다 보여주면 이제 다 아니까 또 기대감이 안 생기고, 진짜 약간 그 할머니 손맛 같은 거예요. 소금 얼마나 넣어요? 그냥 3꼬집 넣어. 3꼬집 얼마 정도? 그러니까 누가 계량기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아요. 그 어디서 나무 뿌리 같은 거라고 비유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드러내버리면 나무가 말라 죽고, 그렇다고 너무 꽁꽁 감춰놔도 뭐 답이 없고. 강창사 작가님의
캐릭터에 서사 부여하는 법 개꿀팁 아직 말씀 안 해주셨는데 진짜 대단한 거라서 아직까지 안 알려주고 마지막 아, 주자 그냥 출발합니다. 순서가 밀린 것 뿐인데 이 주제를 내가 한 거라 더 부담이 되는 자리인데 어쨌든 자신감이 어지간히 있으신가 보네.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스스로 그러니까 이거 강창사 작가님 주제 생각하셨거든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초를 채워보려는 발악인데 어쨌든 근데 서사라는 게 꼭 이 캐릭터의 어떤 조연이든 주주연 막론하고 그 과거사를 푼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 소설 안에서의 독자와의 유대감이라 해야 할까? 그것도 서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이 캐릭터가 이 책에서 이 소설에서 갖고 있는 서사 만약에 뭐 주인공의 하인 캐릭터 같은 게 있다 쳤을 때 그런 거는 보통 주인공이 되게 보잘것없는 시절 때부터 같이 자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하인 같은 거 되게 1화나 그때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또 명가물을 쓰고 있다 보니까 하인을 예시로 들게 되는데 그 쓰고 있는 명가물에서 그 하인이 1화 때부터 아 얘는 뭐 주인공을 되게 위해해 주는구나.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첫인상이죠 이게. 이렇게 서사가 이렇게 쌓여가다가 아 얘는 주인공 어떤 사건 맞닥뜨렸을 때 그냥 뭐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능력적인 면으로도 이렇게 서사를 쌓아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가 돼가는 과정이라 해야 할까? 또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얘에 대해 뭐 첫날부터 다 알진 않잖아요.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이제 아 얘는 이런 애구나, 이런 애구나. 이건 하루하루가 일단 우리 기준으로는 한화 한화 쌓아가면서 아 이 친구는 이런 애구나, 이런 애구나라는 거를 이제 사건에 이제 대입해가면서 아 이런 사건에서 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 또 혹은 이런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네. 약간 좀 그러니까 뭐 얘다가 쌓아왔던 서사를 약간 배신해주면서 또 새로운 서사를 거기에 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뭔가 캐릭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열심히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소설 안에서의 캐릭터가 가지는 유대감, 독자와의 유대감에 쪽 서사를 좀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이 아케스 작가님하고 강창 작가님 말 다 듣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했는지가 좀 한 번 더 루틴으로 떠올랐는데 처음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일단 밑밥을 깔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이때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뭐가 있는 것처럼 쓰다 보면은 저 안에서도 분위기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 톤의 매너를 아까 말했던 대로 계속 시험을 합니다. 사건을 때리면서 되게 뭐 한결같은 캐릭터라고 했는데 그럼 이때도 한결같을까? 이때도 한결같을까? 이래도 내용을 안 받을 거야? 이래도 배신 안 할 거야? 이래도 배신 안 할 거야? 그리고 방금 충직한 한여나 충직한 집사 캐릭터라고 하면은 주인을 배신할 때 돈도 제한받게 되고 무공도 제한받게 되고 자리도 제한받게 되고 때로는 개그씬으로도 나오고 또 때로는 그러니까 이래도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술 처먹고 들어와서 깽판을 쳐놨는데 이거 지금 한밤중에 치우면서도 짜증 안 나 이런 식으로 좀 개그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걔를 죽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도 그렇고 독자들한테 그렇고 얘는 엄청나게 충성스럽구나 하는 서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있는 것처럼 떡밥에 뿌려서 관심을 끌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심을 근데 그 관심을 끌었을 때 바로 사건을 넣어가지고 그 관심이 애정을 받게. 저는 약간 최근에 약간 라이트 노벨 풍인 작품을 좀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이 작품이 이제 노벨피아의 이세계 TRPG 마스터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캐릭터가 진짜 통통 튀는 작품인데 이제 라이트 노벨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라이트 노벨 특징이 캐릭터의 클리셰가 엄청 잘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 클리셰를 잘 사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되게 라이트 노벨이니까 약간 이런 캐릭터들이 나와요. 이제 여자 캐릭터인데 성녀인데 옷을 되게 헐벗고 약간 그런 성녀다. 그리고 이 성녀는 교단을 싫어하고 신을 믿지 않는다. 이게 되게 클리셰적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소모된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게 캐릭터 서사를 부여하는 방법과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덮어놓고 이런 옷 야하게 입는 성녀, 신을 믿지 않는 성직자, 너무 나이브한 이제 천편일률적인 클리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캐릭터가 이제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소설 안에서 오리지널리티를 가질 수 있는 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우리 작가들이 쓰면서 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이유도
어디 가서 뭐 비슷비슷하겠죠. 신을 나는 믿었는데 뭐 신성력은 뭐 신을 잘 믿지 않고 부패한 애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래서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잘 안 됐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신 되게 열심히 믿었는데 더 잘 되는 보다 안 됐다. 근데 나는 신의 존재를 긍정할 수 없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브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 어떤 따르게도 풀어 나갈 수 있고 그런 데에서 약간 차별점을 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클리셰들을 이제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해한 캐릭터를 이제 재구성을 한다? 우리는 사실 설계도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제품의 모양만 알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완성된 모양이 어떻게 됐는가를 재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해체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작가의 오리지널리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 재구성을 하는 이제 해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약간 이 캐릭터의 서사를 부여하는 과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릿속에 만약에 생선 한 마리가 있는데 생선 한 마리를 내 소설에 넣으려면은 한 번에 못 넣으니까 뭐 뼈 비늘 다 분리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눈 감고 넣는 느낌. 넣었을 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넣었을 때 물고기가 나올지 문어가 나올지 모르겠어. 그래서 약간 물고기를 넣는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안 돼요. 동태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야 된다. 자, 동태탕이 있는데 이 동태탕이 뭐 들었게? 날 레몬 넣지로. 어쩐지 산뜻하더라. 근데 이거 왜 괜찮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사를 부여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클리셰 얘기했잖아요. 사실 진짜 이 클리셰라는 게 지금까지 재밌다고 알려진 모든 서사들의 총집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 나의 악당들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특히 웹소설 시대에 나온 작품이지만 나는 꽤 올드한 스타일이었고 문장도 되게 정판스러웠고 캐릭터들도 다 클리셰 코드로 분류해서 말하자면 다 얼마든지 그냥 뭐 얀데레다 친데레다고 말할 수 있는데도 엄청나게 재밌게 읽었고 하나도 그렇게 안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코드로 짚어서 분류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분류지만 그거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 그러니까 클리셰라고 하면은 정말 이 뭐 얀데레다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됐을까? 츤데레다라고 하면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왜 또는 어떻게를 계속 묻고 물어서 그 디테일을 채워주고 클리셰를 디테일하게 만드는 게 소설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쟁점은 그 어떻게 묻고 묻는 과정을 재미있게 써야 한다. 재미없으면 이 캐릭터 구성이 아무리 치밀하고 되게 잘 짜여졌다 해도 재미없으면 그냥 비호감캐요. 얘 나올 때마다 글이 재미없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비호감캐도 약간 뭔가 애가 재밌으면 약간 오히려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비호감인데 뭔가 하는 짓은 비호감인데 웃겨. 그 독자가 보기에 웃겨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게 가려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애가 웃기면은 내가 싫은데 이게 매력적이지 되더라고. 그래서 읽으면서 얘 후반 가면 애가 근데 완전 애가 주인공 옆에 있으니까 완전 악인은 아니니까 또 가끔 뭔가 좋은 짓을 해. 좋은 짓을 하면 역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그거 쓰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나도 그 처음에 악역처럼 나왔다가 뭔가 아니면 사소한 나쁜 짓들을 조금 했다거나 아니면 얘 잘못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일이 됐다거나 이런 캐릭터들을 너무 잘 뽑혔어. 그런 캐릭터가 너무 잘 뽑혀서 재활용을 하고 싶어. 이제 주인공 옆에 좀 붙여놓고 싶어. 근데 그 전에 했던 일들이 독자가 이걸 용서해 줄까? 나는 되게 뉘앙스를 용서하겠다는 뉘앙스로 썼는데 이게 납득이 될까? 안 될까? 그거 좀 헷갈릴 때가 가끔씩 있어. 세탁 좋아서 진짜 힘들어. 빌런 캐릭에 많이 쓴단 말이야. 특히 주인공 뭐 조연 많이 쓰는 특성상 그리고 근데 이 조연들이 맨날 주인공 옆에서 달라붙어 있기만 해도 말이 안 되고 달라붙어 있는다 하면 적에도 반대편 그만큼 세력이 있어줘야지 굴러가니까 많이 만드는데 그 주인공 정말 다 죽여버리면 속지만 정말 다 죽여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정말 한두 명 살려놔도 사건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 한두 명이 아니게 되는데 정말 잘 빨아서 써야 되는데 이걸 잘 빨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예 안 빨려고 하기를 해. 그러니까 주인공이 얘를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어쨌든 주인공 옆에 붙여서 계속 쓰려면은 그 얘가 주인공한테 도움이 된다로 가든 아니면은 걔가 천선했다로 가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혹은 둘 다 해도 되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약간 항상 보는 입장에서 좋아하는 거는 이제 선대 악이 싸우는 게 아니라
정의 대 또 다른 정의가 싸우는 그런 느낌이다. 약간 그렇게 가면은 나중에 또 얘의 정의와 이제 나의 정의가 대립할 땐 싸우고 그러다가 이 둘의 정의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힘을 합치게 된다. 약간 난 이런 장면들을 좋아하거든. 근데 쉽지 않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저런 게 진짜 쉽지 않지. 주인공의 정마저 응원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이유 있는 악당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근데 약간 이런 거 쓸 때 약간 스티키 같은 게 있는 게 약간 악당한테 약간 가족 같은 거 만들어주면 좀 스티키 같은 면이 좀 있어. 뭐 애가 뭔가 딸이 한 명 있어. 어린 딸이 방금 태어난 딸이 한 명 있어.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 아 이렇게 죽이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애가 갑자기 이것 때문에 악당은 나쁜데 이제 딸은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딸은 아빠 이게 맞지 않아 하면은 악당은 딸 때문에 그냥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응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몇몇 스티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이런 거 스티키고. 제일 힘들 때 그렇게 해놨는데 죽여야 할 때가 제일 힘들어. 그럼 쓰는 내가 힘들어. 악당이 만약에 뭐 복수자일 때 복수를 위해 악당 짓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다 서사를 부여하는 거인 거지. 이런 과정이. 악당 써먹고 싶은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러면 더 좋아해주지 않을까? 라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서사가 생긴 것 같아. 방금 이제 강창석 작가님이 한 말을 생각해보니까. 무협 같은 거 보면 약간 은원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 맞아. 복수 이런 은원 관계가 되게 확실한데.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세가한테 뭐 천대받고 어떤 무시받던 애가 갑자기 뭐 기형을 얻어서 막 천마가 돼 있고 천마는 이거를 복수심을 아직까지 품고 있어가지고 걔네들을 쓸어버리려는데 주인공은 당연히 이걸 막아서려 하고 이건 그런 천마의 뒷배경을 풀어주면서 되게 둘 다 응원하게 만드는 그런 재미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적당한 조연이면은 실패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실패? 어떤 실패? 그러니까 뭐 복수가 됐든 뭐 성공이 됐든 미친 듯이 달려오게 한 다음에 물론 주인공한테 이러면은 그 작품의 엽소설이 아니겠지만 결국 빌런이 됐든 어쨌든 실패하게 만들어버려. 그걸 결국 실패시켜서 평생 그 해왔던 모든 것들을 반쯤 물공포축으로 만들어 놓고 리타이어 시켰다가 주인공의 손을 내밀어주는 식으로 다시 데리고 오면은 그 얘가 이걸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를 두 배로 보여줄 수 있어. 실패했을 때 반응까지 해서. 그러면 좀 더 캐릭터가 확고해진다. 그래서 주인공이 아니라면은 그 실패를 한 번쯤 맛보여도 괜찮다. 그러면은 서사가 두 배가 된다. 주인공도 좀 뛰어나지고. 주인공도 뛰어나지고 그 조연의 서사는 두 배가 된다. 그렇게 한꺼풀 씌울 수도 있겠네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빌런 좋아하기 때문에 빌런이 그때 얼마나 강한지도 한번 보여줄 수 있어. 그 정말 이 복수를 위해서 그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았던 죽창을 그냥 뭐 금광 부위 같은 걸로 한 방에 막아내 버리면서 그런 식으로 빌런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참 그래서 이 구도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 갑자기 약간 서사 나열 이게 되고 맞아. 있는데 골랐으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야기를 쓴다는 게 물론 다 마찬가지 내용이긴 한데 캐릭터의 서사를 부여하는 법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잡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사이트가 생긴 게 나는 이런 이제 류의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이제 라이트 노벨, 그 라이트 노벨류가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노는 그런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발달한 것 같아. 난 그래서 악당은 살고 싶다 작가님. 지갑송 작가님도 글이 굉장히 라이트 노벨 하시잖아. 그러니까 되게 라이트 노벨이 이런 캐릭터 중심으로 서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특화되어 있는 분야니까 뭔가 캐릭터의 서사를 부여하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면 라이트 노벨을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진짜 그런데 라노베풍의 작품들이 라노베이나 물론 그러다가 막 갑자기 이제 흔히 말하는 씹덕체가 내 글에 배일 수도 있어. 냄새 안 배도록 조심해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탈취제 꼭 챙겨가셔야 돼. 특히 무협지를 쓰고 있다. 내가 그거에 빠져가지고 사지를 그냥 진짜 라이트 노벨 한번 보기 시작하면 문체가 분명히 난 무협을 쓰고 있고 되게 진지한 장면에서 얘네 둘이 막 논쟁을 해야 되는데 논쟁이 아니라 막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얘네 둘이 막 애교를 부리고 있는 것 같고 안 되는데 이러면. 근데 그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글2가 일본 번역체가 된다. 약간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막 영문 번역체 막 그런 것들 많이 읽으면은 민음사에서 나오는 작품들 있잖아. 고전 작품들 그런 거 이제 나는
많이 읽으면은 이제 영문 번역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장 길이가 3배가 되고 난 근데 그 솔직히 말하면 로판이나 그냥 판타지에서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무협지는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또 아케레스 작가님 무협 쓰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게 일본 번역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그 고깃집에 가면은 우도 벗어가지고 그 의자 밑에 넣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마인드를 나 이거 안 가져 난 이거 내 고기 냄새 몸에 배지 않게 할 거야라는 생각을 해놓고 읽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니 라이트 노벨 읽으라고 했다가 사람 망쳐놓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약간 무서워졌어. 그냥 그 몰랐던 과거에 나는 지갑송 악살시험을 너무 재밌게 봤어가지고 악살시험에 필사했던 적이 있었어. 근데 좋은 경험이었어. 캐릭터 짜는 거. 서사 부여하는 거는 결국에는 인풋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잘 생각을 해보고 그런 비슷한 캐릭터를 하나 러프하게 짜놨다가 그 캐릭터에 이제 개연성 부여하고 주변 이제 인물들 만들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사는 부여된다. 서사 얘기 하나 더 할까? 나 재밌는 거 떠올랐어. 뭔데? 아 읽었던 거에서 또 재밌는 게 떠올랐어. 얘기. 아까 악당 얘기하다 그래서 떠오른 거였는데 명감을 쓰잖아. 그래서 명감을에서도 악당이 되게 가문에 있잖아. 형제가 보통 악당이잖아. 그런데 보통 명가물에서는 이제 보통 엄마가 다 다를 수 있어. 아빠는 똑같은데 엄마가 다 모계가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건 어떤 애가 삐뚤어진 애가 한 명 있어. 근데 걔가 악당이보다는 걔 엄마가 악당이야. 엄마 악당이죠. 엄마가 그 걔한테 야, 너는 네 형 무조건 이겨야 된다. 네가 네가 속아주다. 네가 너 자리다 저거. 쟤가 네 자리 뺏은 거다. 네가 너 쟤는 출중한데. 가스라이팅 하였어. 그래가지고 애가 막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삐뚤어져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이거 보면서 와 작가 진짜 똑똑하다. 이러면은 세탁하기 야무지게 잡히니까. 세탁도 죽고 애가 재능빨도 있고 세고 그냥 와 이거 그냥 너무 잘 써먹겠다 싶어가지고 나도 써야지 언젠가. 야무지게 슈킹. 그러니까 지금 또 아까 다령 작가님 말도 그렇고 방금 이 말도 그렇고 혼자 놔두면 안 된다. 맞아요. 캐릭터를 혼자 놔두고 얘가 원래 그런 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늘 얘 주변에 다른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걔가 그렇게 된 이유를 만들어줘. 원래 그런 게 어딨어. 이유가 있다. 맞아. 그 캐릭터 만들 때 저는 그렇게 해요. 자기 전에 그 캐릭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구멍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거슬러 올라가서 얘 부모는, 얘 어린 시절은 이런 것까지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니까 그 캐릭터를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그거를 모든 걸 다 작품에 넣으면 안 되고 근데 맞아요, 생각은 해놔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작가 안에서 정립은 되어 있어야 하지만 맞아. 그걸 정립은 되어 있어야지 이게 그래서 티가 난다. 근데 그렇다고 이걸 다 넣으면 개재미 없으니까. 맞아. 은연중에 약간 이 냄새만 살살 그냥 풍겨줘. 맞아. 근데 이걸 알고 있는 거랑 안 알고 있는 거랑 진짜 차이가 달라. 생각보다 엄청 많이 달라. 큽니다. 왜냐면 재밌는 부분을 뽑아서 그때 쓸 수 있는 능력에서도 차이가 나고 내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이걸 제대로 뭔가 풀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 던진 것도 뭔가 캐릭터의 애매해. 일관성도 없어져.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지. 말 한 줄 던지는 것도 얘가 이 말을 했을 때 나중에 내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그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맞아. 약간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수습이 먼저 떠올라가지고 재미가 나 저격인가? 사실 이게 캐릭터 메이킹이라는 게 대사 한 줄, 그 지문 한 줄 이게 디테일 차이가 엄청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줄거리 짜는 건 어떻게든 뭐 진행할 수 있는데 캐릭터는 진짜 그 캐릭터가 던지는 생각 한 줄, 대사 한 줄 이게 너무 차이가 커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캐릭터 서사 부여하는 법 이 정도 해봤고요. 웹소설 작가가 말도 잘함 오늘 수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웹소설에 관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